문득 삶과 죽음의 경계엔 저승사자가 아니라 경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상황 근무 때 공문 시스템을 켜고 모모 지방청 사망경찰관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무심한 표정으로 읽으면서 이번 달엔 3명이 죽었으니 월급에서 3만 원이 공제되겠다는 과연 21세기의 현대인다운 생각을 해. 안녕하세요. 리스물 라디오 온러브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 정현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리스본 라디오는 원도의 경찰관 속으로 중에서 한 구절 들려드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경찰관 속으로는 소문이 자자해서 어떤 책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너무 잘 팔려서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독립출판물인데요. 이우진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거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만 많이 듣고 구해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국제도서관 갔다가 이 책을 발견하고 냉큼 사서 봤더니 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월 8일 날 나왔는데 제가 산 것은 4월 19일에 나온 4쇄예요. 그래서 읽다가 감동해서 기성출판사를 하고 있는 대표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대표님, 이 책 내야 돼요. 이 책 제2의 떡볶이가 될 수도 있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또 이렇게 독립출판물로 나왔다가 소문이 자자해서 기성출판물로 들어가서 대박이 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 책 빨리 섭외하세요. 그랬더니 이미 섭외가 돼서 다른 데서 곧 나올 거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도서전에서 봤는데 정말 굿책 조포토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원도, 저자 원도. 생각보다 부서지기 쉬운 한 명의 인간이라고 되어 있고 아무런 정보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읽다 보면은 아마도 여기가 광주인 것 같아요. 광주에서 근무하시는 분인 것 같고 여성분이에요. 그리고 읽다 보면은 좀 많이 울게 됩니다. 저는 이분이 경찰관이시니까 뭐 흔히 말하는 글빨, 문장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글을 참 잘 쓰시더라고요. 방금 읽어드린 이 챕터는 뭐냐면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살하신 분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죽은 광주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살하셨는데 유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서에는 날짜가 1980년 2월 23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치매를 앓던 분도 아닌데 왜 날짜를 1980년 2월 23일로 썼을까?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80년대 그러니까 30년 전쯤에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걸까? 어떤 거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에게 1980년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80년 2월 23일은 또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인생의 시계는 멈췄지만 삶의 중력에 의해 거실의 시계추만은 삐걱거리며 움직였을 한 남자의 인생을 생각해. 2월 23일은 아직 겨울이 끝나기 전. 그러나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며 새로운 생명들이 꿈틀거리는 대지 위를 젊은 두 다리로 마음껏 뛰어다녔을 계절일 거야. 그 새벽에 맡았던 어스무레한 겨울의 공기를 그리워하며 유서를 쓰셨던 걸까? 그렇다면 인생의 시계가 멈춘 이분은 이미 33년 전에 죽어버린 사람은 아니었을까?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이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걱정이 됐어요. 나는 삶과 죽음이 한 단어로 불리는 것을 들으며 이제 막 100일을 넘긴 내 조카를 보며 오늘도 생의 의미를 반추하며 길을 나서 엄마의 손을 잡고 소아과의 진료를 받으러 가는 유아를 보고 반세기 전에는 엄마의 손을 잡았을지도 모르나 지금은 바싹 마른 나무처럼 늙어버린 손으로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을 봐. 그 사이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마주해 헬멧을 쓰지 않은 배달원을 보며 꽤 한참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요절해버린 어느 연예인을 떠올려 시끄럽게 고요한 동네의 풍경을 보며 파출소에 도착하니 주간 팀원이 정신없이 변사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 문득 삶과 죽음의 경계엔 저승사자가 아니라 경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찰관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많이 했어요. 여기 또 이런 게 있어요. 언니,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사람의 죽음을 많이 보게 됐지만 그중에는 같은 경찰관의 죽음도 많았어 라고 하면서 경찰관들은 일하면서 죽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어느 날 죽는다면, 유서를 쓴다면 혹은 자살을 한다면 거기에 무엇을 쓰게 될까에 대한 내용들을 적었는데 읽다가 마음이 되게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파신 분도 저한테 와, 이 책 정말 먹먹해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드라마로 만들어도 굉장한 드라마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전체적으로 언니라고 하면서 언니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언니는 실질적인 언니가 아니고 자기가 언니라고 불렀던 사람들, 언니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자신의 슬픔을 달랬기 때문에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되게 슬픈 인생사들이 담겨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경찰서 벽면에 미아 전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 사진 밑에는 이름, 실종 당시 나이, 현재 나이, 부모가 기억하는 아이의 특징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다가 이분이 막 눈물이 너무 나서 차마 읽을 수가 없었대요. 아이들이 보통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생겼고, 실종 당시의 나이가 몇 살이고, 현재 나이는 몇 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단지에서 가장 슬픈 단어는 4글자로 이루어진 특징 없음이었어. 실종 당시 만 0세, 현재 나이 32세.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0세니까 특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특징 없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어떤 특징을 심어주기 전에 품에서 멀어져 버린 이 아이를 부모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 내용이 되게 슬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지, 또 한 청년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제목이 친절한 유서예요. 자살을 한 청년을 거두러 가보니까 유서가 4장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서 4장에 작은 글씨로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컴퓨터를 잘 모르는 엄마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다운받는 방법부터 어떻게 인터넷 뱅킹을 하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은 몇 개인지, 어떤 버튼을 눌러서 어디로 들어간 후에 그 돈을 어떻게 쓰라는 것까지 적어놓은 거예요. 사후 정리 매뉴얼처럼 보일 정도로 자세하게 자신의 죽음 이후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적어놓았어. 이런 내용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청년은 굉장히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으로 특징 지어져 있었대요. 근데 소심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소심하다라고, 그 사람 참 소심해 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소심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이 인생이 얼마나 팍팍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었고, 또 늪댁이라는 할머니가 나오는 챕터도 있는데 강늪댁이에요, 제목이. 이 할머니는 이름이 없어요. 어쩌다가 이제 경찰서로 오게 되셨는데, 이거 책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왔는데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그랬는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름이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기 때문에 안아준 적도 없고 얼굴이 넓적하고 못생겼으니까 늪대기. 얼굴이 넓다는 뜻이래요. 사투리. 늪대기야 늪대기야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안 해줬으니까 이 세상에 없는 인물로 평생을 산 거예요. 80이 넘게. 서류상에 없는 인물로 살다가 주민등록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할머니는 뭐 아무것도 뭐 인적 사항이 없으니까 막 괴로워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이 원도 씨랑. 그러다가 근데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냐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들 이름만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슬펐던 거예요. 이 원도 씨가 글을 쓰면서. 그러면서 교육이 주는 힘은 알 수 없어도 교육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 것 같은 저녁이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너무 슬프죠? 왜 다 멈췄어요? 슬퍼요. 이 책 정말 슬프고 이게 우리가 경찰 드라마나 경찰 영화에서 봤던 그런 내용과는 다른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쓸 수 있던 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어서 많이 쓸 수 있는 글이 있고 자신은 그걸 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꼭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 능력이 훨씬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여성이고 언니에게 붙이는 편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연대라든가 그런 감수성이 묻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 경찰관이 느낄 수밖에 없는 힘겨움에 대해서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 근래에 무슨 경찰 드라마들 많이 나왔고 그 경찰 드라마에 여성 경찰 형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되게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영역이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경찰관을 한다는 게 이 사람한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고 이 원도라는 분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 옆에 있으면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3번 울었다, 4번 울었다 하셔가지고 그래 뭐 경찰관이 잘 쓰면 얼마나 잘 쓰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글도 잘 쓰지만 시선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판본으로 되어 있어서 손 안에 쏙 들어오고요. 문거본만 하고요. 126페이지, 127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는데 금방 읽지만 되게 여운이 길어서 제가 이틀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책이에요. 봅시다. 코스모스님, 그 책 사러 갈 예정입니다. 네, 동주님, 꼭 읽어보세요. 홍두님 막 울고 있네요. 동주님에게 이 책을 주고 싶지만 구하기 어려운 책이니까 저도 갖고 있으렵니다. 그리고 북 SHYS님, 저도 할머니 이야기 보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데니스님, 그냥 가만히 듣게 되어 하. 백지님, 이 책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줄줄 울고 있더라고요. 많이들 읽으셨군요. 나니케이님,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선물하고 싶네요. 백지님께서는 또 한 번, 원도님 그래서만 느껴지는 쓸쓸하면서 따뜻한 시선. 북 SHYS님 한 번 더 보내셨어요. 실제 경찰인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현장에서는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과 남녀 간의 갈등이 남아있다고 해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테고. 네, 여기서
보니까 이 여성 경찰관들한테 남자분들이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뭐 스트레칭이나 하고 있냐 막 이러면서 막 놀리고 막 길에서 이제 계속 차에 앉아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나와서 길에서 스트레칭하면 괜히 지나가면서 시비 거는 남자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가뜩이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분야에서도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속상했고 그래요. 코스모스님, 제가 자주 가는 다른 독립책방에서 종종 눈에 띄었는데 아직 재고가 있을지 가서 살펴보려고요. 네, 도서전에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인터넷 구매도 가능해요. 요즘 아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으로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고, 이런 관심들이 원도씨를 비롯한 경찰관들, 특히 여성 경찰관들한테 많이 힘이 되고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리스본 라디오 하면서 주제를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리고 직업마다 애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환을 적으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적을 것인지 적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채팅창에 적으셔도 됩니다. 적어주세요. 오늘은 선물로 보냉이 확실한 리스본 텀블러 준비했고요. 텀블러 안에 따라서 마시면 좋은 커피 드립백 7개들이 한 팩 컬처드 커피에서 제공합니다. 더불어서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찌리님이 보내셨어요. 생일책으로 이 블로그를 알게 된 후에 종종 새로운 책이나 리스본 라디오를 찾아 들으면서 구독해오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지난번에 이 블로그를 보고 시스터라는 책을 사서 봤는데 오늘은 좋은 주제로 댓글로 참여해봅니다. 제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돌보는 아이들은 작게는 500g도 되지 않는 정말 모든 것이 불완전한 아이들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정말 삶과 죽음의 고군분투가 일어나는 곳이라 오늘도 열심히 아이들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종종 열심히 간호를 했음에도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아이들의 가슴 아파할 때도 있지만 다행히 여러 번 고비를 넘기고 건강히 엄마 아빠 품으로 가는 아이들을 보면 참 뿌듯해집니다. 종종 병동으로 잘 자라서 오는 아이들을 보면 보람차기도 하고요. 몇 가지 기억나는 일이나 아이들을 기억하려고 그림을 그리곤 하는데요. 살포시 그림도 한번 올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아픈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간호사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하면서 그림을 올려주셨는데요. 뭔가 밑에 베드사이드 OP라고 적어 놓으신 거 보니까 베드사이드 오퍼레이션이겠죠. 조그만 아기를 수술하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올려주셨어요. 이 작은 몸에 이 주사 바늘들을 이렇게 많이 꽂고 참 사는 거랑 죽는 거랑 이 사이가 엄청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죽음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쓴맛 가운데서 느껴지는 단맛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할까?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니님은 제 직업은 사서입니다. 늘 책과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요. 독서를 좋아하는 차분하고 얌전한 사람이 가질 법한 직업이지만요. 사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야만 하는 아주 활동적인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좀 수다스럽고 가만히 못 앉아있는 편인 저는 걱정했던 것보다 만족하며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은 어린아이 담당이라 더더욱 적성에 맞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들과 같이 책도 읽고 재미있는 활동도 해볼까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에 닥친 고민으로는 여름방학 독서교실에 어떤 수업을 해볼까, 기념품으론 뭘 줘야 할까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좀 나눠주시겠어요? 보자. 여름방학 독서교실에 어떤 수업을 해볼까요? 애들이 기념품으로 뭘 좋아할까? 제가 항상 저의 핸디캡이 어린이에요, 어린이. 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나 아이들의 심리를 잘 모르거든요. 오늘도 3학년 학생이 왔는데요.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뭐 이런 책을 재밌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칼색은 코스모스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10살짜리가. 그래서 책을 추천해 달라는데 완전 멘붕 와가지고 고민하다가 엊그제 독서실에서 제가 추천해서 읽으셨던 분이 너무 좋았다고 했던 100 인생 그림책 줬더니 좋아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리스본 사람들하고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우리는 리스본 어린이들이 아니지만 모여서 같이 낭독하는 모임을 갖고 싶은데 그 낭독이 어떤 거냐면 어떤 책을 어떤 소설을 같이 읽는 거예요. 배역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 하듯이 그렇게 같이 읽는 모임을 해보고 싶다라고 제가 엊그제 리스본 독서실 하면서 얘기했었거든요.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기념품으로는 뭘 줘야 할까? 그러니까 그게 참 고민이에요. 왜 도서전 굿즈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연필, 노트, 엽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 비밀책? 여튼 저는 사서라는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 참 행복합니다. 책 읽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미래의 꿈나무들과 함께 하잖아요. 때론 책의 무게감에 짓눌리기도 하고 가로 내용면에서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도 참 무거워요. 유유 손목이 항상 유유 저 정말 이해합니다. 저는 요즘에 거의 좌골신경통처럼 오른쪽 다리가 계속 아파요. 무거운 거 많이 들어가지고. 공공기관이다 보니 어디든 있는 민원 문제도 많고요. 어려움이 없진 않지만 그 모든 힘든 점을 상쇄시켜주는 도서관이란 따뜻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도 책과 사람과 함께 행복하시길.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연들이 엄청 많이 왔네요.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 뿅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주라고 하고요. 정서점님의 아주 열렬한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저의 직업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뭐야? 제가 생각하는 저의 직업이 뭐예요? 그냥 저의 직업이죠. 정신과 의사입니다. 여느 의사 선생님들처럼 병을 찾고 진단을 붙이고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다만 제가 다루는 병들 중 일부는 피검사나 CT, MRI 같은 검사로는 알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의 말과 행동, 생활 방식, 가치관 같은 것들을 오래 바라보아야만 진단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핏 로맨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신과 의사의 어려움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정신과 의사와 환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빈 프로젝터와 같아서 환자와 의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의 모습을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비춘다고 해요. 이거 전문 용어로 배웠는데. 네. 환자에게 바람을 맞추고 떠나간 전 남친이 제게 상영되는 날에는 유난히 틱틱거리거나 짜증을 내는 환자를 만나기도 하고 자신을 예뻐해 주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면이 상영되는 날에는 살가운 손자 같은 환자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의사도 환자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전 여친, 조부모님, 부모님, 은사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도 됩니다. 정신과 의사는 잔잔하게 그저 빛을 반사하는 스크린 것 같아야 하는데 막상 눈앞에서 이런 경험을 할 때면 제 작은 스크린은 펄럭펄럭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매일 후회하며 눈물로 스크린을 닦는 CGV 직원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용산 아이맥스 같은 선생님이 될 수 있겠죠. 점점 커져가는 아직은 조금 펄럭이는 저의 스크린을 보는 것이 제 직업의 보람이에요. 야호. 그래요. 전에 그 얘기 제가 무슨 책 읽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의사는 뭐라 그랬지? 공감하면 안 된다고 분석을 해야지 공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동감하지 말고 뭐 하라 뭐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그 거리를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JNJ님, 저는 수의사예요. 지금은 진료를 보진 않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수의사라고 하면 강아지가 이러이러하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행동의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사실 잘 몰라요. 임상적인 진단과 처치를 공부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묻는 게 우리 집 강아지는 여기를 왜 빨아요? 같은 질문이 오는데요. 사실 강아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흑흑. 하이디도 아니고 동물 커뮤니케이터인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신님. 안녕하세요.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왠지 무거워서 지나쳤는데 정서점님께서 혼자 1시간 채우기 버겁다는 글을 올린 걸 보고 잽싸게 글을 쓰고 있는 착한 애청자입니다. 역시 국어리 최고라니까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서 2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네, 북한이 남한을 못 치고 내려오게 한다는 그 중2 말입니다. 어떤 상담하시는 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요. 직업군으로 교사가 상담을 받으러 많이 찾아오고 교육 현장에서의 무기력함을 호소한다는 얘기를 읽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더랍니다. 맞아요. 교사도 학생도 모두 힘들어하는 학교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저도 가끔 생각하다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말자 하기도 하지요. 아이들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데 학교는 정말 달라진 게 없어요. 처음 몇 해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교직이 천직이구나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생각하면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미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아무도 잘 모른 채 선생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가 먼저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께도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 속에 큰 사고 없이 그저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며 버티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아이들이 있기에 그래도 오늘도 내일도 지나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난폭한가, 왜 이렇게 말썽을 많이 부리는가에 대해서 소년의 뇌에서 읽었나? 그 뇌에 관한 책에서 읽었는데요. 아이들한테는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진대요. 우리한테는 1초 1초가 똑딱 아니야 똑딱똑딱 이렇게 간다면 애들은 똑딱 이렇게 가는 것 같대요. 되게 늦게 간대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을 산다면 걔네는 48시간을 사는 거가 똑같은데 그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욕망 같은 게 남자애들은 막 들끓어 올라가지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고 인생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책에서 읽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매일 만나는 선생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학교에 어떤 변화가 먼저 시도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메리 브리지 북스님, 중학교 학부모로서 중학교 선생님께 응원과 감사를 보내요 하셨어요. 안신영님, 저예요 하셨는데, 네. 큰일이네요, 진짜.
티소믈리에인 원주님께서 제 직업은 티소믈리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재는 티소믈리에 직업을 소개하고 차의 세계로 입문하는 분들을 돕는 수업을 하고 있지요. 차에 이것저것 다양한 허브 재료를 섞는 티 블렌딩을 더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다가 취미로 접하게 된 차의 세계에 들어온 지 7년이 되어 가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내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순간순간이 참 좋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전할 때도 차 한 잔으로 못다한 말들 전할 수 있을 때도 참 좋죠.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다는 건 아시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전보다 차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즐기는 연령층도 젊어지고 있지만 더 많이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잘 다니던 직장을 접고 시작할 때 주위의 걱정 어린 조언을 참 많이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차는 맑은 가난이라고도 하고 마시는 지혜라고도 하는데요. 좀 더 이 길을 즐겁게 즐기며 가보고 싶어요. 지갑은 가벼워도 마음의 여유는 가득 차게요. 적다 보니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7월 책을 기다리며 또 힘내고 있을게요.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제가 7월 책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7월 책을 제가 정했는데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먹고 살고 싶다고 바라는 건 정말 건방진 일입니다. 보세요. 이분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걸 하면서 먹고 살자는 말은 건방진 소리라던 화가의 말도 있지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보태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먹고 살고 싶다고까지 바라는 건 정말 건방진 일입니다. 알았죠? 맑은 가난 마시는 지혜. 그 안에 있는 것만도 어디예요. 잘 먹고 잘 살기까지 원하면 건방지대요. 7월 책 재밌게 읽으세요. 아까 메리 브루즈 북스님께서도 7월 책 기다리고 있어요. 대충 무슨 책인지 알겠네요 하셨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비밀책이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좀 뜸하다고 했더니 친구가 언니 좀 재밌는 걸 해봐. 살짝 힌트를 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힌트 드렸어요. 그죠? 제가 매우 좋아하는 배우분의 책입니다. 그리고 JH1003님 제 직업은 선생님이에요. 아이고 선생님들 많구나. 6번 만에 간신히 시험 붙어서 친구들보다 늦게 교사가 되었고 뭔가 잘해보려고 아둥바둥 10년을 훌쩍 넘기며 지금까지 왔네요. 곧 20년을 바라봅니다. 학생들한테 이걸 왜 몰라? 왜 안 하지? 이 생각을 버리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로 생각이 바뀌고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서로 알려주려고 스스로 알아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바꾸니 저도 아이들도 숨통이 좀 트이는 요즘입니다. 물론 그전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그래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돌려받길 바라는 건 오래전에 포기했는데 아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순간이 올까봐 두렵고요. 그날이 오기 전에 교단을 떠나야지 하는 생각을 요즘 시작했어요. 몰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나 아니지 그냥 돈 안 쓰고 잔잔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하고요. 교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수업만 하고 쉬는 줄 아시는데 업무가 토 나오게 많아요. 보고해야 할 것도 많고 강제로 들어야 할 연수도 많고요. 관리자, 교장, 교감 선생님 잘못 만나서 정신적으로 아픈 적도 있었네요. 이젠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유연하게 혹은 더 강경하게 대처할 능력치가 생겨서 괜찮긴 해요. 근데 아직도 적응 안 되는 거 있어요. 자기 하소연하는 부모님들이에요. 자신의 사회적 혹은 가정적 불만들을 아이에게 투사하고 교사에게 학교에게 갑질하고 싶은 부모님들까지 들어주고 보듬어줄 마음은 없거든요. JH님 국어 선생님이죠. 글을 정말 잘 쓰셨네요.
그리고 이런 부모님들 정말 혼나야 돼요. 이런 부모님들은요, 학교만 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서점에 와서도 그러고, 옆에 카페 가서도 그러고, 가는 곳마다 자기 신세 한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생충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대사는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였어요.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죠.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행위인데 그냥 못 들은 척 하시고 볼일 보러 가세요, 선생님. 또 사연이 안 온다고 하니까 또 많이 보내주는데 사연들이 다 너무 좋고 길어서 할 말씀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물 받으실 분은 일단 처음에 소아병동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신생아 중환자실에 계시는 찐이님에게 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2 가르치고 계시는 신 선생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선물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가난한 리스본입니다. 아, 슬프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들 볼게요. 요즘 뭐 읽어요? 했더니 국제도서관에서 책 몇 권 샀는데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낸 집 짓는 사람 읽고 있어요. 좋네요. 그리고 코스모스님은 저는 리스본에서 산 최승민 소설 질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이 노래를 부르세요 꺼냈어요. 네, 최승민 작가님, 최아림 시인님의 따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영님은 전 태도의 말들을 정말 매일 조금씩 계속 읽고 있어요. 지혜를 얻어가는 느낌이어서 정말 좋아요 라고 아영님 말씀하셨고, 나미님께서는 리스본 생일책 선물로 받은 요네하라 마리의 교양노트 읽고 있어요. 4월생인데 어쩌다 보니 이제서야 읽고 있네요. 읽는 게 어디야. 제 친구는 생일책으로 너무 어려운 책 받았는데 생일책이라서 꾸역꾸역 읽고 있다고. 조너슨 사프란 포의 엄청나게 시끄라라고 하는데 시끄럽고 믿을 수 없이 가까운이죠. 이 책 슬퍼요. 조너슨 사프란 포의 신간이 드디어 여러 해 만에 나옵니다. 기대하시라. 박미선님께서는 문태준 작가님의 신간 10년 만에 나온 산문집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읽고 있어요. 네, 저 이 책 잘 될 줄 알았는데 흥행에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랑 같이 학교 다녔어요. 문태준 선배님. 89학번이에요. 저보다 한 학번 높아요. 그 다음에 정다나님. 기념품 학교 도서관 기념품 미니 선풍기 주래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공감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영님께서는 제가 독서 캠프 어린이라면 선생님한테 짧은 메모라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담긴 메시지 카드를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제 일기장에 적어주신 선생님 코멘트만 봐도 엄청 마음이 떨렸어요. 아이고 선생님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다음에 데니스님 오늘 뭔가 다들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요? 백선주님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 왕따 시키지 마요. 성적 가지고 차별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전 건방진 일을 하고 있군요.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까지 원했어요. 저는 사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티세라님께서 이분이구나. 맞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7월책. 네, 기대하시라. 곧 갑니다. 아영님 지금 신났어. 학교 선생님 얘기하느냐고. 고등학교 때 공부 잘 못해도 모든 아이들 사랑해 주신 선생님이 정말 좋았어요. 엄격해 보이셔도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참 감사했고요.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기운나겠다. 그죠? 그 다음 제니스님, 저도 오늘 국제도서관에서 구매한 박민정 작가님의 미스 플라이트랑 정세랑 작가님의 옥상에서 만나요를 동시에 시작했어요. 어이구 동시에 훌륭하십니다.
저는 오늘 뭐 먹지 다 읽고 6월의 비밀책 드디어 펼쳤습니다. 라리라라님. 오늘 뭐 먹지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듣는 끝곡 들을 시간이에요. 이번 주 서점 소식은 뭐 별다른 거 없었고 독서실 재밌게 잘 끝났어요. 그리고 뭐 국제도서관 갔다가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 서점 저 서점도 들려보고 이번 주에 좀 바삐 움직였는데 그런 가운데 발견한 책이 있었어요. 리스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늦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3, 4분기 정기구독 받고 있는데 아니 왜 신청하네? 요즘 정기구독 서비스가 많아졌다 싶었더니만 이제 인기가 없어졌네요.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세트로 여러분께 사랑받는 리스본이 되겠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글쓰기 티타임 있으니까요. 오실 수 있는 분들 미리 연락 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라리라라님 오늘 뭐 먹지 술안주 얘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인데요. 진짜 재밌어요. 푸근함이 느껴지는 책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까지 해먹고 싶더라고요. 네, 이 책에 이어서 아무튼 술까지 읽으면 아주 정말 먹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줄리팡님께서 라이브는 처음 들어왔는데 정말 좋네요 하셨는데 자주 오세요. 뭐 영광을 보겠다고 제가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데 와서 가끔 응원해 주세요. 각자 듣는 끝곡 들어야죠. 자, 저작권 때문에 많이는 못 들려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각자 찾아오세요.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네, A Whole New World, 알라딘 OST에 나오는 노래지요. 어제 봤어요, 알라딘. 제가 책에 쓴 적도 있었거든요. Be Yourself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있어서 오늘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제 책인데 저희 서점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알라딘 보면은 지니가 사랑을 이루는 주문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Be Yourself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번 영화에는 지도에서 왜 왕국 찾아봐 여자애가 너희 왕국 없어 그러니까 알라딘이 있어 이러면서 막 찾을 때 지니가 도와주잖아요. 그때 그 지도 위에 Be Yourself라고 나와요. 근데 그거 외에는 특별한 대사로 하지는 않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막 고민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자스민 공주의 사랑을 얻을 수 있지? 왕자인 척 할까? 부자인 척 할까? 라고 할 때 지니가 말을 해요. 사랑을 이루는 주문을 알려줄까? 너 자신이 되렴. Be yourself. Just be yourself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오늘의 끝곡으로 이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인으로서 살다 보면은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 시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자기 자신으로서 부딪히고 이겨내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를 잃지 않는 것,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런 노력들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또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경찰관 속으로를 읽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혼자 두지 말고 우리가 이들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자신으로서 일주일 잘 살고요. 우리는 일주일 즐겁게 잘 보내고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에 다시 만나요. 컨디션 관리 잘해서 다음 주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상 리스본 라디오 온러브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보아노이츠.